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제에 대한 기획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손원익 박사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또 두 번째 우리 강철희 교수님께서는 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을, 또 세 번째 최호윤 이 회계사께서는 이 데이터가 수요자한테 적합한 방식으로 가공될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주제 발제들이 우리나라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한, 아마 지금 여기 모이신 많은 단체들이 가장 이 갈급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물론 이제 각 단체에서는 모금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이 국회 포럼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장려하고 개선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또 학계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5분이 모였는데, 토론은 아주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 5분씩만 좀 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도 역시 각자 토론하실 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계에서 이 경희대 공공대학원의 김은호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 이렇게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양당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 국회에서 맨날 이렇게 정쟁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겠다, 모으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 기부문화 선진화에 관련된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학계와 전문기관과 또 정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소통한다라는 것이 그 토양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작성할 때 어느 것을 토론해야 되냐 할 때 3개를 다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도 짧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3개의 발표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비영리 영역이나 시민사회 영역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물질 문명 사회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비영리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비영리 영역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될 때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삶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많이 생성된다고 봤을 때 이 비영리 영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민간 자원들이 잘 발굴이 돼서 그것들이 이런 영역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가 기부와 모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선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촉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부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금하는 단체가 스스로 굉장히 투명성과 어떤 신뢰성을 심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법제도와 제도가 일단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부 문화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확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오늘 그 발표되어진 그런 그 총량적인 측면과 통계적인 측면 그리고 회계정보 차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가 돼서 일관된 그런 제도들이 좀 마련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여러 영역에서 모이게 되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만들 때 보면 항상 그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법이 제정이 중지되거나 보류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다고 하면 불완전한 부분들을 놔두고라도 법을 제정을 해서 그것들을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완해 나갈 때 우리 기본적으로 기부 문화를 선진하려고 하는 그 뜻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뜻에 공감한다라고 하면 각 참여하는 주체나 영역들이 어떻게 하면 기부자를 보호하고 기부자가 기부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기부의 측면을 하나 고려하고 또 다른 한쪽은 기부를 모금하는 단체가 어떻게 하면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아까 목적적 합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살아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로 공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두 부분이 저는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손원익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관장하는 기구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구가 논의기구가 먼저 생겨야 되겠지만 기구가 생겨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각종 통계들을 거기에서 가공해서 모든 그 비영리 섹터의 이해관계자들이 그 통계자들을 통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부 문화를 선진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그것의 촉발점이 오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일 회계법인의 오종진 상무님께서 5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이때까지 지금 3일 회계법 입사한 이래로 많이 해왔고요. 또 영리 법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계 감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의 관점에서 우리 비영리 법인들의 그런 우리 회계 투명성 관점에서 몇 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의원 회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첫째로 저희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 이 회계라는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기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내부 통제 그러니까 회계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이런 내부 통제 제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엔론 사태 같은 이런 회계 부정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도 회계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사베인옥슬리법이라는 기업들이 재무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감시를 하고 그런 내부 통제에 대한 모범 기준을 만들고 그걸 법제화해서 기업들이 지키도록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 법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회계 자료가 나오기까지 실제로 어떻게 내부 통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어떤 재무 정보를 누가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표준화된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감시 기능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증법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00억 이상 자산 규모 100억 이상 되는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처벌 조항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조사를 보면 한 30% 정도 자산 규모 100억 이상의 이런 공익법인 중에서 한 30% 정도만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계 기준에 관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 최 회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계 기준 자체가 뭐 명확하지 않고 그것들이 뭐 이렇게 규제 관점에서만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정보 이용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특히 이제 기부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 기준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3가지 정도 지금 뭐 어떤 회계 정보 투명성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뭐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어쨌든 국회의 자리니까요. 규정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공인회계사에서도 나와서 뭐 우리 회장께서 나와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공인회계사와 지금 회계기준원에서는 그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만들고 있고 작년에 아마 그 공개 초안을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수정 작업 이런 걸 통해서 회계 기준이 곧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회계 기준은 물론 이게 비영리 단체에서 단체마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회계 기준이 있어야만 거기에 비교 뭐 목적적 합한 정보를 서로 비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걸 너무 예외로 많이 둔다면 어쨌든 그 비교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우리 단체에서 주시는 의견을 취합해서 조만간 회계기준원 같은 민간 단체에서 회계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번째는 이제 외부 감시라든지 그 우리 결산에 대한 공시를 좀 강화할 필요가 뭐 자발적인 공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100억 이상 일정 규모가 이상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있는 그 규정을 지금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도 아마 그 영리법인 등의 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리법인 등이기 때문에 아마 비영리법인도 같이 포함돼서 이런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일정 규모 이상의 뭐 대형 우리 공익법인들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일정 규모 이하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이런 공시를 유도하되 뭐 그런 데 대해서 세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뭐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2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만 첨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비영리법인 관리하는 하나의 통합기구 필요하다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총괄적인 정보 수집, 전문적인 대응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PO 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간단한 설립 절차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 전문 모금단체 양성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웨이 방식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풀뿌리 NGO들이 말 그대로 공동 모금회라고 하는 그 공동의 브랜드로 지역사회에서 모금하게 될 때 기부문화 확산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부자들이 좀 민감하다고 하셨는데 부자들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뭐 소득공제 받아보셨겠지만 많이 그 환급액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소득공제로 전환이 필요하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정보 관련해서는 최호연 회계사님 내용에서 기술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셨고 정보 유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그 NPO 공동회의에 소속된 단체들이 모여서 공시 양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단체들 사업 내용이 다양하고 사업하는 방식이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준 마련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간에 여기 회계기준원도 와 계시지만 그간의 그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보는 가운데서도 그 단체들 정보를 통합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비영리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활동이 자원봉사 수준의 활동이다라고 인식이 아직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그런 그 전체 인건비를 이제 관리비 차원에 넣어서 다 이제 공개를 하자 하는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NGO 활동들은 대부분 다 휴먼 서비스입니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에 포함하고 관리비는 조직을 관리하는 기본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교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너무 위대한 조직으로라는 책을 쓴 그 짐 콜린스 교수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경상비, 관리비, 기금 모금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자선단체를 평가한 것을 보고 투입과 산출을 좀 심각하게 혼동한 사례다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 뭐 체육부 예를 들면서 설명했는데요. 자료를 좀 그 예를 든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그 비영리 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실제로 미국의 NPO 평가기관들, 중간 지원 조직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체로티 내비게이터라는 단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10년까지 재무 건전성 중심으로만 평가를 해서 실제로 단체들하고 많이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좀 그 한계에 대한 좀 보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는 책무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그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13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 항목을 좀 추가하는 등의 그 보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재무적 지표를 넘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NPO 공동회의에서 그간에 이제 한국개발복지 NPO 총람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부 현황과 그 서비스 총량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향후에 민간의 활동이 그 얼마나 큰 사회적 임팩트를 주는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그런 정보들이 좀 제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은 그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은 걸 인정하고 현 상황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감사 여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 구조, 정보 공개의 수준 정도 등 그런 이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그 IRS 990 폼에서도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단체 운영 방식, 운영의 건전성에 대한 그런 요구 자료들이 더 많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좀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들이 지속되길 바라는데 정부에서는 좀 연구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에 바라는 것은 비영리 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일화된 기구의 설치, 그다음에 세제 혜택의 증대, 그다음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올바른 기준 설정 등의 이슈들을 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발제해주신 그 발제자님들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기부 문화 확산,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통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투명성이라든지 뭐 계획기부 활성화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그 민간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 과제들을 같이 함께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과제들에 대해서 또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뭐 복지부든 아니면 국세청이든 행자부든 다양한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사실 지금 오늘 그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이 NPO나 아니면은 기부를 하시는 그런 기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이 반성이 필요한, 정부의 반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에서 크게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정도까지 기부를 활성화해낸 그 공은 이제 여러 나눔 단체라든지 NPO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에 많이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법인 관리 체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관리나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세제 지원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일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기부를 활성화하고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일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을 해주신 그 어렸을 때부터의 나눔 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제시해주는 측면, 뭐 인프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 지금 MPO들이 그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 등록된 어떤 공시 자료에 대해서 그 기부자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기부나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과제를 해결을 시급하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2012년부터 그 부처 협의체를 사실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위주로 해서 뭐 8개 부처가 참여를 했고 민간위원님들도 한 5분 해가지고 이제 나눔 통계를 좀 해보자, 나눔 교육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걸 했고요.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뭐 작년 3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국가가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사실 그 관이 주도한 그런 계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사실은 사실 이 분야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정부는 그냥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논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눔 문화 활성화 정책 협의회 총리적 훈령으로 그 운영되어 왔던 것을 그 나눔 문화 위원회라는 정식 위원회 조직으로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기부가 이제 소액 기부도 있지만 그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고 계획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이주영 의원님이 그 공익신탁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신탁이 이제 이미 금년부터 이제 런칭을 해서 활성화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 그 기부연금 제도라는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부자들이 다양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도 사실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것들이 이제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 그리고 그 MPO나 나눔 단체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어떤 규제적인 측면과 또 지원에 대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부처의 감독 부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처럼 이제 그 단일한 기준의 어떤 공익성 검증 체계를 갖는 이런 부분 관리 감독 체계를 좀 기준을 단일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민간과 그 다음에 그 정부와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법과 제도가 따르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구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에 이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국회 중심의 어떤 기부 선진화 포럼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행정부와 그다음에 입법부와 그다음에 민간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담당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법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법을 통해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한 12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1% 정도 되는 약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기부 제도의 근간으로서 그 모집 등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악법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이 법의 역사는 아주 오래됩니다. 1949년에 기부통제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1년에는 금지법으로 갔다가 그다음
95년대 규제법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사용 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많은 사회단체들 민간에서 그 개정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13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일반적으로 그 이 규제법 일변도에서 그러니까 사전의 규제는 완화를 하되 사후의 통제를 강화하는 아까 투명성 강화라든지 하는 그런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모집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족한데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비영리 관리 체계라든지 그 기구를 통해서 어떤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집을 통해서 그 기부를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 기탁을 늘리든지 간에 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그 발제자나 아니면 토론자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 중에서 특히 비영리 그 관리 체계를 좀 확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뭐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또는 청이라든지 이 정부 별도 기구로 한다든지 또 정부의 또 한 뭐 그 조직으로 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이분 심각하게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특히 또 전문 모금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어원 발의로 되어 있는 중에 그 브로커를 인정한다든지 그 모금 브로커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상당 부분은 작은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문 그 모금 기관하고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토론을 거쳐서 우리 개정 법안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랑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그 기부 마인드에 대한 교육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행자부가 이 규제법을 뭐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 이 규제의 목적이 어쨌든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마이크 갑니다. 예. 한국법무부의 사무총장 구영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의 기부 문화의 이 그 근간이 되는 어떠한 이런 그 법적 조항들이 그 어느 나라에서 어느 체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법의 대부분은 프랑스 헌법을 참고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누가 좀 대답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모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회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 회원 구성을 보면은요. 소속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회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 101곳 단체명하고 대표명 설립 연도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좀 그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한 분 정도 좀 더 이 발제 내용과 관련시켜서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예,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본부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국회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의 취지가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아까 국회의장님의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이 포럼 발표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전부 교수님들하고 회계사 쪽하고 정부 기관 쪽에서 발표를 하시고 엠피어 쪽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굿네이버스 한 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고 선진화라는 부분이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규제를 지금 법이라든지 지금 어떤 회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해서 더 어렵게, 어떻게 보면 큰 굿네이버스 같은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 파트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비영리 단체들이 100억 되는 비영리 단체가 아까 30% 이야기했는데 30%라는 것은 아마 숫자상보다는 금액상으로 30%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자금 1억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다음 이 발표하실 때는 좀 NPO 쪽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국회가 지금 나선 거는 기부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였을 터인데 지금 나온 이미 거다 놓은 이런 기부금 같은 걸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온 돈도 없는데 관리할 거 없습니다. NPO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참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할 때는 지금 현재 공동 대표님들만 세 분이 들어가 있고 사무국이라든지 하위 조직이 101명이 공동 참여자로만 들어가 있지 조직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겠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직해서 이왕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선진화 포럼을 만들어 나간다 한다면은 전문가들도 많이 도와주셔야지 전문가들이 규제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돕는 어떤 복지부라든지 지금 행자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다면은 어떤 규제보다는 활성화하는 취지, 이런 쪽으로 다음에는 발표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의 토론, 그 발표 토론이 결코 규제 일변도는 아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활성화를 위한 뭐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로 한 번 더 포럼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자가 없으시면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토론자분들의 어떤 이 토론과 관련시켜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네, 강철희 교수님이 대표로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말씀하신 분 심정 이해합니다. 사실은 비영리 단체들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이지요. 그렇지만 회계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기부자가 원하는 스탠다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그러니까 필수 조건, 우리가 기부자들이 요구하는 필수 스탠다드는 반드시 갖춰야지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지만 정부와 더불어서 나눔기본법에도 조금 들어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큰 단체들이 작은 단체들을 서로 상생하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책에 대한 그런 노력들도 향후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서로 상생할까 하는 그런 방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법 체계에서 불란서법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말은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하여튼 네. 한국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그냥 한국말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입니다. 네네네. 한국말로 해주시고요.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좀 한국말이 좀 어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우리는 해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느냐, 우리 세금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당신들도 앞장서서 일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무브먼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만든 어떤 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 어디서 이렇게 아답트를 해왔느냐 이 말이에요. Do you understand me?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법들은 많이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눔 기본법에서는 영국의 체러티 로우라는 그런 법들을 조금 많이 참조를 해서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 체계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하나만 그 벤치마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적응력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런 법들을 많이 참조해서 지금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러티 로우. 지금 이재란 과장이 말씀하신 나눔 기본법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아무튼 좋은 발제와 토론 그리고 플로우에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국회 포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론화를 해서 또 여기 참여하는 많은 단체들이나 혹은 이 대표들이 가능하면 좀 이 그 많은 NPO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NPO들의 발전 혹은 기부 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법제화할까, 제도화할까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국회에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까지가 이제 저희들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의 다양한 법들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고유 문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당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또 각 그 NPO들도 또 많은 시민이나 언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기부 문화 선진화를 위한 좋은 법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